반갑습니다. 익산의 자연재배 농부 박상용입니다. 오늘은 현장을 중심으로 제가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좀 문제가 생겨갖고 실시간으로 못하고 하여튼 동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하고 날씨가 비가 계속 와가지고 흐렸거든요. 그래갖고 이 농민들이 흐린 날이 일을 가장 많이 주거든요. 이 날씨가 뜨거워지고 특히 하우스는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 가면 거의 뭐 정말로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새벽에 일찍 일하고 낮에는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저녁 때 이제 또 한 5시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나? 그 정도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포도가 청포도인데 품종은 모르겠어요. 아는 형님이 준 건데 여기다 삽목을 했거든요. 이게 한 8년 차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남아 가지고 이게 작업장을 쭉 덮었어요. 원래 이렇게 보시면 좀 있으면 싹이 나오면 이게 다 그늘지거든요. 청포도 맛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 하우스 농장인데 이쪽으로는 좀 주거할 수 있는 시설 좀 저기 뭐야 판넬로 좀 집을 지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숙소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때에 따라 여기서 자야 되기도 하고 밥이나 뭐 하여튼 음료 좀 그런 걸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일단은 용접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가 지금 작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업장. 그리고 이건 이파리가 다 말라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좀 있으면 새순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장날에 가갖고 이게 망감류 같은 계통인데 귤인지 뭔지 하여튼 시범 재배하냐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하우스가 저희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방에 대형 하우스는 아닌데 보통 이 하우스 평수가 한 200평 잡는데 실평수는 아마 180평 정도 될 거예요. 남부지방 저쪽에 뭐 정읍부터 해갖고 밑으로 특히 광주 쪽 밑으로는 이제 거의 저희하고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또 다르죠. 거기는 광폭 상당히 넓어요. 그때 당시 아마 눈도 안 오고 하니까 넓게 거기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시설하우스 그 문화 자체가. 근데 거기는 광폭이고 거기 한 400평 정도 어마어마하게 넓죠. 정말. 그런 데다가 시설 포도나 이런 시설 과수하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여기는 200평 정도 이런 하우스인데 이 토양이 지금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그때 처음에 두둑 만들 때만 기계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경운을 하지 않았어요. 경운이란 말 자체를 잘 일반 농민 외에는 잘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땅을 갈지 않는다는 이 뜻이거든요. 뭐 기계나 이런 거 인위적으로 땅을 갈지 않는다. 여기 지금 무경운 상태고 15년 동안 여기다 한 번도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비조차도 어떤 뭐 영양제나 효소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도 물 외에는 넣지 않고 지금 재배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자연재배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 호박을 직파해 놨는데 가운데는 참외 15년 자가 채종한 거거든요. 이것들이 좀 있으면 다 올라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발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참외가 크고 가위에는 이제 호박인데 호박 가지 뭐 파프리카 그 다음에 피망 뭐 애호박 오이 이런 것들을 쭉 심어놨어요. 이것들은 지주를 해갖고 위로 올릴 거예요. 위로 올리고 저 참외는 가운데에서 저렇게 쭉 퍼져 나갈 겁니다. 하여튼 이게 아무런 투입을 하지 않아도 잘 큰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을 깰 때 비로소 어떤 자연재배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가지예요. 가지 죽지 않고 지금 이게 2년째인가 3년째인가 모르겠어요. 저쪽에 쭉 심어놓은 게 올해 3년째인데 거기서 많이 지금 다시 순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죽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열려요. 가지는 나뭇가기 때문에 밑둥도 보시면 다 자른 흔적이 보이죠. 여기 이제 부추 이제 여기 전라도 지방의 소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직접 내가 이게 먹어보면 향이나 이런 것도 엄청 강하고
양분 이런 거 미네랄도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다 계속 죽지 않고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뭐 몇 년까지 재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 재배라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때까지는 계속 이 부추를 자급하기 위해서 이제 가에다 좀 뿌렸는데 너무 많이 번져버렸어요. 호박 예쁘죠? 발화돼 갖고 여튼 금방 큽니다. 자,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쌈채를 원래 쌈채 이전에 이게 이제 근대거든요. 청근대라고 하는데 근대가 뭐 청근대, 적근대, 황근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보통 푸른색이라고 해서 청근대라고 하는데 국을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3년 됐을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군데군데 몇 개 있거든요, 지금. 뭐 호박 여기 보시고 여기 쌈채가 쫙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전에 쌈채 했던 것들을 다 제거를 했는데 밑에서 절단했는데 다시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쌈채가. 정말 색깔이 이렇게 연녹색으로 나와야 되거든. 특히 청색해통에 이런 정상추나 이런 것들은 연녹색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질 수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골이 지금 세 군데인데 가운데 깔린 것은 점적이라고 하는 호수에 물을 주기 위한 게 일반 관행재배에서는 이걸 통해서 화학비료나 영양제나 뭐 미생물 뭐 농약도 주기도 하고 토양 미생물 같은 경우 토양 살충제 같은 경우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쓰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자연재배다 보니까 물 외에는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뭐 말르면 조금씩 물 주면 잘 큽니다. 자연재배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무투입이고요. 하나는 물을 적정 시기에 여기에 맞게끔 주셔야 돼요. 지금 가지 보시면 가지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몇 년 된 나무예요. 지금 2년인가 3년 차로 뭐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근대 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근대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밑에 밑둥가리가 엄청 자른 거, 이게 막 자른 거 보이나요? 막 이게 완전히 괴물처럼 크고 밑둥가리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순이 살아갖고 나오는 것들이 예쁘게 지금 참외가 발화되고 있습니다. 호박도 그렇고 여기 이제 쌈채죠. 저것도 뭐 쌈채 죽지 않고 좀 살아난 것들이 가지고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무투입에 이렇게 무경을 하면 원래 풀이 안 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소홀하게 관리를 여기다 그때 포도나무 심어 놓고 풀이 다 풀씨앗이 유입되게끔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걸 포도나무 잘라버리고 시설 원료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때 풀씨앗들이 막 유입이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거 매주냐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원래 무투입에다가 무경을 하면 이게 풀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경운을 하면 그 땅 속에 있는 수천 년 이상 이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그것들이 발화되기 때문에 경운을 하면 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경운으로 가야 돼요. 노지가 됐든 비가림이 됐든 우리가 풀 때문에 농사 못 해먹겠다고 하는데 무경운을 하면은 그렇게 그리고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입이에요. 투입 탭이나 이런데 풀씨앗들이 다 유입돼 갖고 탭을 자꾸 주니까 계속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칭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악순환에 어떤 계속 고리를 연장하는 거죠. 배추가 꽃이 피었네요. 이게 지금 쑥갓인데 쑥갓도 많이 저쪽 뿌려놨거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자연재배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먹어보면 짭짤해요 쑥갓이. 이게 염분기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밝히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재배의 특징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인위적인 단맛만 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얘기한 것처럼 음양오양의 그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그 성질의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오묘하게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감칠맛이라고 해요. 이게 다양한 맛이 이게 요리 스스로 이게 요리화 돼 있기 때문에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도마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박스 그냥 들어갑니다. 이런 거 상추를 실상 관행으로 재배하면
아이들도 안 먹어요. 왜 이걸 안 먹는가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게 재배를 자연 재배를 해보면 맛있어요. 맛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식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우리 스스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고쳐 나가야 돼요. 여기 지금 직파한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쑥갓이래요. 딱 보니까 이건 지금 참외 직파한 거 15년 자가 채종한 겁니다. 이게 여기 지금 풀이 이게 풀이라기보다는 이게 뿌리로 막 번식하는 거거든요. 이건 죽지도 않아요. 이게 또 싹 제거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방법은 이제 가운데 지금 참외를 심었는데 참외로 싹 덮어버려야 돼 한번. 그리고서 못 나오게끔 딱 하면 그 죽습니다. 그 이외. 예, 지금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이게 풀 때문에 정말 힘들어 못하겠다면 멀칭 하셔도 됩니다. 근데 멀칭 하시는데 문제는 지대가 이 지하수위가 높으면 나중에 멀칭하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물 잘못 주거나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위가 높아지고 하면 작물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멀칭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 다 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 멀칭하면 일단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자주 줄 필요가 없죠. 그 안에 습이 자동적으로 항습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물이 정말 잘 큽니다. 빨리빨리. 예, 그리고 뭐 열매 수확량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멀칭한 것들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멀칭을 하지 않은 거하고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직 안 한 것들이 더 맛이나 이런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완전히 뭐 뛰어난 건 아닌데 하여튼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먹어보면 또 그 멀칭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 쌈채 쭉 이것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쌈채 참 예쁘죠. 이건 아까 저쪽은 호박이었는데 이쪽은 지금 오이예요. 이거 오이도 다다기하고 백다다기하고 가시오이 치청이라고 하는 두 종류를 심었거든요. 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방 큽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뿌리라는 게 물이 없을수록 더 많아요. 자연재배 원리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우리가 많으면 뿌리를 많이 안 만들어요. 식물은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물이 없거나 양분이 없으면 뿌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 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땅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생땅이 정말 농사가 되냐. 그래갖고 포도 같은 경우 처음에 심었을 때 아무래도 1년 정도는 생땅에서 이 식물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뭐 그 양분이 많은 토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성장은 1년 정도는 늦다고 봐야 돼요. 근데 2년 정도 딱 지나면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오히려 생땅에 있는 작물들이 더 잘 크고 건강하게 활력 있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은 스스로 그 토양에 딱 뿌리를 내릴 때 판단을 합니다. 이곳이 양분이 있는지 없는지 바위인지 흙인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뿌리를 내린 결과가 이제 생땅 이런 데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더 빨리 크고 더 성장을 더 잘하고 뭐 열매를 맺을 경우 더 많이 열매를 맺고 더 당도도 높고 더 향도 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조건일수록 이 식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 DNA를 바꾼다고 그래요. 악조건일수록. 인간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다가 뭐 예를 들어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전쟁 모드로 우리 스스로 전환해야 돼.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악해질 수밖에 없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쌈채를 쭉 직파를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직파를 하면 심란해요.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게 다 일일이 이게 상품성이 없다고 봐요. 이게 근데 이제 원래 다 모종을 키워서 간격을 맞춰가면서 멀칭하고 하면 정말 보기도 좋고 근데 힘들으니까. 근데 원래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직파를 해서 수확을 하고 솎아내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원래 합당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도마도인데 여기 보면 여기 좀
쫙 났죠. 이것들은 작년에 그 씨앗 그대로 떨어져갖고 난 것들이, 여기에는 지금 왜 이걸 제가 놔두냐면, 다양한 흑도마도부터 노랑도마도 뭐 그 다음에 대추형인데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기 때문에 최종 목적도 있고요. 일단 주 목적은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가운데 참외 이것들이 이제 온도가 지금 맞으니까 서서히 발화가 되는데, 지금부터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수확에 들어갑니다. 참외가. 여기 이제 부추 솔인데, 예, 솔 엄청나게 커버렸네. 그 옆에 지금 참외 발화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참외. 여기도 지금 이쪽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3년 된 가지예요, 가지. 여기 보면 밑둥 보시죠? 여기 밑둥에서 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죽지 않고. 여기 지금 밑둥 보시죠? 밑둥이 이렇게 큽니다. 이건 톱으로 잘라야 돼요. 진짜로 전지가 어떤 것도 안 돼요. 두꺼워가지고. 이 정도 되면 죽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직 발화가 안 됐는데 이게 살아 있어요. 근데 간혹 죽은 것도 있더라고. 이게 왜 죽냐면 제 온도 관리를 못한 부분, 지금 몸이 그때 안 좋아갖고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 관리만 했으면 다 살았을 텐데, 그때 강한 것들은 죽지 않고 지금 다시 순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게 3년 된, 올해 3년 차이. 여기는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터널도 해야 되고, 아직 온도가, 시설 지금 2중이거든요. 대형 2중 시설 돼 있고, 이거 이제 복숭아 지금 꽃이 피고 있네요, 하나씩. 근데 이 복숭아를 제가 왜 시범적으로 시험 재배하냐고 심어놓은 건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하고, 이 시설에서 병이 완벽하게 없을 정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열매가 이제 어떻게 열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이게 뭐 망감류 계통인데, 추우니까 애들이 이파리가 다 죽어 보이더라고, 위에는요. 또 밑에는 죽지 않고 아마 살아 나올 거예요. 시범적으로 시험 재배하냐고 심어놓은 것들이고요. 이 자연 재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투입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무투입 자연 재배가 핵심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이, 이쪽에 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이.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하면 100% 실패를 합니다. 많이 하면 욕심 때문에, 야, 자연재배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막 자기가 하던 전체 면적을 하다가 자기 마음을, 속에 있는 고정관념에 그 마음 갈등이 너무 심하게 한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마음을 못 이기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시고, 텃밭을 좀 도시가 됐든 우리 농민이 됐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텃밭에다 자연재배를 하시면, 제가 왜 지금 자연재배 가지고 이렇게 거의 미친놈처럼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마치 하나의 작은 혁명처럼 말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정말 조용한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세기의 새로운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입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뭐 단지 어떤 농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심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람이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게 되니까 당연히 몸과 건강들이 받쳐줄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너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도 아시죠? 먹거리 심각합니다. 먹거리 문제가 올바로 잡히지 않는 한 새로운 미래나 문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거리로 인해서 이제 다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하여튼 뭐 다양해요. 원인이 다양하지만 결국 인간의 면역력이 정말로 떨어진 거고, 그동안 축산 쪽에 뭐 구제역
AI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 생매장 시키고 살처분 시켰을 때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이 안 온다는 게 이상한 거죠. 안 온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은 농업입니다. 농업. 이 농업을 바로 세우지 않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 농촌에 여러분 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대농 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완전히 지들 뭐 지배집단의 하수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소농들이. 그러니까 농업이 무너지고 지금의 당장 간단간단해서 21.7% 식량 자급 가지고 민족을 지키고 있겠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근본이고 농민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돼요. 완전히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다 존중받고 자본을 가진 놈들이 다 도둑질해 갖고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놈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작업장에는 다양한 청포도뿐만 아니라 MBA 계통 그다음에 또 그냥 제가 체종한 게 있어요. 그냥 자가 체종하면 어떻게 열릴까 해서 심어놓은 것들이 있고 지금 이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두 동은 포도예요. 포도 MBA 머루포도라고 하는데 지금 저 그 밑에다도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다양한 쌈채들이 있죠. 원래는 밑에서 쭉 다 뿌려나왔고 잘 성장했던 것들이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성장을 멈추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좀 있으면 이제 막 꽃대 올리고 지금 꽃대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씨앗을 다 체종할 수 있을 밑에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이 그늘 밑에서 이 포도 그늘 밑에서 지금 어떻게 크는가 그런 뭐 연구와 실험 목적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토종 씨앗들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토종 씨앗. 그 다음에 소라고 대파도 많이 뿌려놨고 그 다음에 참외도 뿌려놨는데 어떻게 클까 한번 이건 7년차인가 길 겁니다. 이 포도 자체가 지금 7년차고 자연재배는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욕심, 농민들의 욕심만 버리면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농사법이 자연재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기업들이 만든 그 먹거리 막 야식 문화도 그렇고 사람들이 병이 안 걸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지금 다 병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온갖 병들을 그렇다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먹거리나 이런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15년 동안 자연재배를 해온 저로서는 앞으로 농업이 어떤 큰 전환이 어떤 농사 방법에 있어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농심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렇게 올바르게 농사 짓는 분은 국가적으로 공무원에 해당되는 어떤 기본 소득제라도 줘야 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농민들이 올바르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과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 미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정말 문재인 정부를 탓하기 이전에 하여튼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올바로 된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근데 진짜 우리 농민, 노동자 이런 민중들이 억울하게 지금까지 지금 진짜 억울하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왔죠. 이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근데 이제 그들이 정말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중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새로운 나라, 정말 새로운 나라, 우리 동학대처럼 다 굶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 죽고 하는 상황 뭐 지금이나 그때나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근본은 변하지 않았죠. 정말 새로운 정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정부,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부를 우리는 반드시 정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자연재배 오늘 현장에서 하여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